행복한 아침의 시작 생방송 전국시대 박효원입니다. 여러분 혹시 독도라는 섬 이름이 전라도 방언에서 왔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네, 그것도 고흥 지역 사람들이 사용했던 말에서 나왔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독섬이라는 전라도 방언이요, 이 석도, 독도로 자리 잡게 됐고요. 그 과정에서 고흥 사람들이 독도로 이주하게 됐다고 합니다. 오늘 이 사실을 증명하는 토론회가 국회 도서관에서 독섬, 석도, 독도라는 주제로 열리게 되는데요. 19세기 울릉도에서 배를 만들었다는 고흥 사람들, 그리고 또 고흥 지명에서 찾아낸 독도라는 이름 등 다양한 사실을 통해서요, 정말 이번 기회에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또 다른 자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생방송 전국시대 오늘 첫 소식 대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났지만 버리기 아까운 물건이 있죠. 멀쩡해 보이긴 하는데 괜히 찝찝한 마음에 먹기도 또 사용하기도 좀 그럴 때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 전국시대에서는요, 버리기 아까운 우유나 화장품 등 이런 것들을 똑똑하게 재활용하는 방법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알뜰살뜰한 생활 속 지혜 지금 배워보시죠. 눈의 콩깍지가 벗겨지는 데 걸리는 시간은 100일에서 1년. 사랑의 유효기간은 천차만별입니다. 이런 고무줄 같은 유통기한이 상품에도 적용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다 정해놓은 기준이 있기 마련이죠. 꺼진 불만 다시 볼 게 아니라 지나간 유통기한도 확인해보고 떡소리 나는 재활용 팁까지 배워보는 유통기한의 재해석.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어머, 이거 뭐야? 아, 선물 안 보내야 되는데 뭘. 아유, 세상에 고마워. 오가는 선물 속에 싹 트는 사랑이라고 휴대전화 상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 종류도 다양합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다 보니 깜빡하기도 쉬운데요. 아, 오늘 날씨 좋네. 아차차. 커피 선물을. 어머, 이게 언제 지났어? 금액형 상품권의 경우에는 1년 유효기간을 기본적으로 정하고 있고,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상품권은 3개월로 정하고 있습니다. 기프티콘 같은 거 받으신 것들, 그런 것들이 보통 이제 아마 3개월이라고 보시면 될 건데, 이제 그런 상품권들은 이제 유효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에 안내가 와가지고 유효기간을 다시 갱신을 시키실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자기가 깜빡해서 사용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소멸시 5년 적용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100%까지는 아니지만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는 상황은 되시죠.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종이형 상품권 유효기간도 발행일 기준 5년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한 번만. 아우, 세상에. 아, 들긴 들었네. 근데 이게 언제부터 여기 있던 거야? 아니, 날짜가 지났어, 그새? 어머, 여기 있는지도 모르고. 이렇다니까요. 화장품 살 때 받아놓은 샘플을 모으기만 하지 당최 쓸 생각을 안 하다 보니 먼지만 수북합니다. 유통이 지난 것을 썼을 경우에는 변질된 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자극이 돼서 많이 간지럽거나 따갑거나 화한 느낌이, 타는 듯한 느낌이 들 수 있는데 사람마다 약간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게 변질된 걸 좀 발라도 그냥 묻어나게 지나가시는 분 계신데, 예민하신 분들은 심하게 염증 반응에 대해서 호소를 하시게 됩니다. 진작에 쓸 걸. 이게 아끼다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아, 이거 버리시게요? 너무 아깝다. 그러게요. 네. 이게 다 뭐야. 이거 버리기 전에 한번 활용해 볼까요? 알뜰하게. 아니, 이게 쓰레기통에 가야 되는 게 아니고 활용할 방법이 있어요? 있어요. 알뜰한 지혜, 유통기한 지난 화장품 활용하기. 못 쓰는 거 담아놓고 나니까 이렇게나 많아요. 혹시 이 안에 영양크림도 있어요? 여기 있긴 있네요. 여기요. 이걸로 헤어팩도 만들 수 있어요. 머리 끝에다가 갈라진 모발이나 이제 염색 많이 하시잖아요, 요즘에. 네네. 트리트먼트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대신 두피에는 닿지 않게 조심하시고, 이제 젖은 머리에다가 이걸 바른 후에 20분 정도 방치를 하시면 돼요. 아, 네. 영양크림 활용 두 번째, 바로 스크럽제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설탕과 영양크림을 같은 양으로 섞어서 팔이나 발 뒤꿈치 각질에 부드럽게 발라주면 됩니다. 얼굴에 못 바른 한을 각질을 풀어보자고요. 요 설탕 알갱이들이 굴러다니는 느낌이
아주 까칠까칠하지는 않고 아주 시원한데요? 네. 유통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피부에 스며들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물로 깨끗이 씻어내시면 돼요. 어머, 바를 때도 바를 때지만 씻고 나서 요 매끄러워진 게 기분 좋아요. 우리 주부님들 화장대에 버리지 못하고 뿌리지도 못하는 쾌쾌 묵은 향수 하나쯤은 있으시죠? 이 향수가 디퓨저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에탄올과 향수 비율을 7:1로 섞어주면 되는데요. 이때 수분기가 없는 무수 에탄올이 더 좋다네요. 다 됐어요. 이게 끝이에요? 네, 이게 끝이에요. 역시 간단하게 완성이 됐는데 거기다 닿기 전에 그 에탄올이 톡 쏘는 그 향이 너무 강해요. 지금은 에탄올 때문에 향이 제대로 안 나고요. 이게 섞이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틀 정도 있다가 스틱을 꼽아서 사용하시면 돼요. 유통기한 지난 향수의 알뜰 변신. 이게 바로 재테크지 뭐예요? 어디 냄새가 나나 보자. 신혼집이라는데 깨 좀 볶나? 뭐 하고 있나? 아이고 세상에. 어머. 예. 아니 신혼집에 깨 볶는 냄새도 아니고 라면 끓이는 냄새 이게 뭐야? 오늘 신랑이 늦게 온대. 그래서 그냥 라면 먹고 때우려고. 어머 이게 웬일이야? 이게 지금 6월 2일까지인데 괜찮아. 안 죽어. 먹어도 돼. 무슨 소리야? 유통기한이 이렇게 지났는데. 아니야. 괜찮아. 유통기한을 사이에 둔 팽팽한 신경전. 주민진 산림 전문가가 명쾌하게 알려드립니다. 유통기간은 판매처에서 정한 기간이고 실제 식품에 따라서 그 기간이 지나더라도 드실 수 있는 음식이 많습니다. 후루룩 짭짭 라면은 개봉하지 않았다면 8개월까지 가능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관 상태만 지켜준다면 식품별로 여유가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유통기한을 상미기간이라 부르고 호주에선 최상의 품질 유지기간이라고 하는데요. 유통회사 기준이 아닌 소비자 입장에서 기간을 제시한다는 게 우리와는 사뭇 다르네요. 딴 거 몰라도 우유만큼은 이렇게 지났는데 버리든가 저 아까우면 몸통이라도 가져가야지 뭐. 네, 버리지 마세요. 유통기간이 지난 우유도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깨끗한 티셔츠에 볼펜 자국 묻혀본 경험 있으시죠? 빨아도 지워지지 않아서 속상할 때가 많은데요. 이때 날짜 지난 상한 우유를 솔끝에 묻혀서 쓱쓱 문질러주면 되는데요.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문지르다 보면 신통방통 그 끝이 보입니다. 제가 물파스로도 해봤거든요. 할 때마다 옆으로 번져가지고 요란하던데 깔끔하네요. 깔끔하죠.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헹궈주기만 하면 미션 완료입니다. 지금 자국 찾아내셨어요? 아무리 들여다봐도 어디 갔어요? 깨끗하죠. 네. 일반 우유로는 사용하실 수가 없고 상한 우유에는 암모니아성 알칼리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묵은 때 또는 지금처럼 볼펜 자국을 쉽게 지울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섬유에 우유 찌꺼기가 남게 되면 부패가 되기 때문에 냄새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깨끗하게 헹구셔야 됩니다. 그리고 프라이팬 사용하다 보면 코팅이 벗겨져서 음식 찌꺼기가 늘어붙을 때가 있는데요. 이럴 때 유통기한 지난 우유를 부어보세요. 팔팔 끓여주면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우유에는 단백질과 지방 성분이 있기 때문에 묵은 때를 벗기는 데 효과가 있고 또한 새 후라이팬을 이용하실 때에도 코팅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유팩을 뒤집어 쓴 프라이팬. 사람 피부만큼이나 아주 뽀드득한 게 윤기가 납니다. 매끈하게 찐득거리는 것도 없고요. 말처럼 광이 나는 것 같아요. 깨끗하죠? 네. 우유 그냥 버리면 안 되겠는데요? 네, 버리지 마세요. 또 한 가지 더 알뜰 팁 소개해드릴게요. 먹다 남은 유통기한 지난 식빵. 이렇게 냉장고에 넣어두면 탈취 효과가 있다는 거 다들 아시죠? 이때 토스트처럼 구워서 사용하면 더 효과가 좋습니다. 약간 태운다는 느낌으로 바싹 구운 다음 호일에 싸서 포크로 군데군데 구멍을 내주고요. 바로 냄새 온상이죠. 신발장에 두면 효과 만점입니다. 바싹 구운 식빵은 수처럼 활성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신발장에 넣어두시면 냄새를 잡는데 탁월합니다. 얘 그냥 무턱대고 버리면 안 되겠다. 네, 유통기간은 숫자에 불과하지만 신선도는 꼭 체크하세요. 아끼고 아끼다 유통기한을 지난 제품들 보고 쓰린 마음에 이게 얼마야 돈부터 떠올렸던 우리 주부들 많으시죠? 오늘 알려드린 재활용 팁을 통해서 꺼져갔던 제품에 생명력을 불어넣어보는 건 어떨까요? 비록 유통기한은 지났어도 똑소리 나는 생활의 지혜로 사용기간은 다시 태어날 수 있으니까 말이죠.
아이디어가 재테크라는 거 잊지 마세요. 네, 정말 알뜰살뜰한 생활 정보 잘 받아봤습니다. 특히 적당히 상한 우유는요, 묵은 때, 찌근 때 제거에 효과적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도 위의 방법으로 우리 집 곳곳을 한번 재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청도에서 열린 이색 콘서트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목부터 좀 의미심장한데요. 개나 소나 콘서트라고 합니다. 뭐 개도 오고 소도 오는 그런 콘서트일까요? 어떤 곳인지 지금 확인해 보시죠. 산 좋고 물 좋기로 소문난 청도. 이곳에 이색 콘서트가 열렸다는데. 밀양에서 왔어요. 부산에서 왔습니다. 애들한테도 새로운 경험을 해주기 위해서 그래 왔습니다. 소문 듣고 찾아온 콘서트 현장은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온통 멍멍이 판. 강아지하고 같이 할 수 있다는 게 재밌는 거죠. 단순히 우스개 이벤트로 봤다면 큰 오산. 올해로 9년차를 맞은 전통 있는 콘서트로 청도의 대표 문화축제로 거듭나고 있다는데 즐거움과 재미로 가득했던 콘서트 현장 속으로 일단 들어와 보숑. 고즈넉한 자연이 어우러진 이곳에 보기 드문 콘서트가 열린다는 연락을 받고 청도를 찾은 제작진. 그 사연의 주인공은 바로 저는 청도에 작년 12월 18일부로 10년째 살고 있는 본민 전유성입니다. 반려견을 가족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분들이 이제 반려견을 맡아줄 사람, 맡길 사람이 없어서 어디 가보고 싶어도 못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반려견과 함께 오시라고 만든 축제입니다. 아, 그러니까 반려견을 위한 음악 콘서트다 이 말씀이죠? 제작진의 눈과 귀가 살짝 의심되던 그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음악 소리가 있었으니 흥겨운 공연에 관중들도 덩달아 기분업. 화창한 날씨만큼이나 기분업된 이들이 또 있었으니 바로 반려견들 되시겠다. 벌써부터 자리 경쟁이 치열해 보이는데 밀양에서 왔어요. 다른 개도 많고 해서 재밌어요. 야외 나들이에 신이 난 건 어째 주인보다 개들인 것 같은데 어찌나 뛰어다녔는지 지친 기색이 역력해 보인다. 예, 지금 와서 보니까 분위기도 좋고 애들도 많고 뛰어놀기도 좋고 아주 좋은 행사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애들이 약간 좀 어리숙중절하던데 좀 애들이 좀 적응해가는 것 같습니다. 일상을 떠난 낯섦도 잠깐. 너희들 이곳에 온 소감이 어떠니? 최고예요, 최고. 응? 국내 유일 반려견을 위한 콘서트인 만큼 다양한 견종들로 시선 집중. 그런데 우리의 눈길을 끄는 이곳은 무엇에 쓰는 물건일까? 네, 이곳은 개나 소나 콘서트에서 운영하고 있는 반려견 화장실입니다. 암컷과 수컷이 이용할 수 있게 2개를 준비를 해놨고요. 강아지들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 개견 화장실을 운영 중입니다. 이 밖에도 행사장 곳곳에는 반려견을 위한 톡톡 튀는 아이디어들이 숨겨져 있는데 꿀맛이 꿀맛이야. 맛있어. 본격적인 공연을 앞두고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며 등장한 주인공. 유모차와 함께 등장한 견공들. 얘하고 밑에 둘이 있는 애들이 새 쌍둥이거든요. 큰애는 금비고 둘째가 은비고 셋째가 마루요. 우리가 이제 애들을 많이 키우니까 얘네들 데리고 가볼만한 데가 없어요. 전신에 다 저지를 당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애들하고 얼마든지 놀 수 있게끔 마음껏 놀 수 있게끔 만들어준 자리라서 항시 해년마다 안 빠지고 옵니다. 콘서트 첫 해 때 왔던 강아지가 새끼를 낳아 올해는 이 새쌍둥이가 참여했다는데 그 모습만 봐도 엄마 미소가 저절로 지어진다. 차부터 워킹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심사하세요. 심사하셔야 됩니다. 음악 좀 주세요. 오늘이 아니면 뽐낼 수 없다. 당당한 워킹으로 평소 갖고 있던 매력을 마음껏 뽐내는 주인공들. 예쁜 게 선발대회 1위는 당연 새쌍둥이들에게 돌아갔다. 올해로 9년째를 맞이하는 개나 소나 콘서트. 어째 어감이 좀 거시기한데 여기서 드는 궁금증 하나. 왜 축제 이름을 개나 소나 콘서트라고 지었을까? 청도는 소로도 유명하고 또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 그래서 소하고 개를 합칠 수 있는 말이 뭔가
있을 것 같아서 찾아봤더니 개나 소나라는 말인데 그 말이 그렇게 부정적일 때만 쓰지 긍정적으로는 잘 안 쓰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좀 음지에서 양지를 좀 끌어내보자 해서 개나 소나 콘서트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소싸움의 고장 청도. 10년 전 이곳에 내려온 전유성 씨는 개그계의 대부답게 톡톡 튀는 발상으로 이 축제를 기획하게 되었고 첫 해부터 지금까지 이 축제를 총괄 지휘하고 있다. 여기서 드는 궁금증 둘. 아무리 반려견들을 위한 콘서트라지만 과연 개들이 클래식 음악을 좋아할까? 이날 열린 콘서트에는 전국에서 온 3천여 명의 관람객들이 모였는데 그 뜨거운 호응 속에 이 축제의 가장 큰 포인트는 반려견들에게 명품 음악을 들려준다는 것. 자, 이제 본격적인 공연을 이제 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주부터 듣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보내주세요. 거대한 무대에 웅장한 사운드까지. 반려견들과 함께라면 이곳에선 모두 공짜로 관람할 수 있다. 아우, 개도 신나고 소도 신났네, 신났어. 이날 콘서트는 세계적인 지휘자 노태철 씨가 이끄는 서울 오케스트라 연주단을 비롯해 바이올리니스트 협연과 마술사 2세 콜라보 퍼포먼스가 이어져 깊어가는 한여름밤을 더욱 시원하게 만들었다. 강아지도 음악을 좋아하는 것 같나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나름대로 좀 일어나서 좀 이제 반응을 보이는데 발을 들고 좋다고 좀 뛰고 그럽니다. 아빠 오늘 공연 최고였어요. 날씨는 더운데 되게 여기 자체가 청도 자체가 공기도 너무 좋고 우리 강아지들도 좋아하는 것 같고 좀 덥지만 즐겁습니다. 좋습니다. 그거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아마 좋아했으면 좋겠네요. 싫어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클래식이라 가지고. 반려견들을 위한 한여름밤의 하모니, 전국 유일, 그 어디에도 없는 반려견 음악 콘서트는 이제 청도의 대표적인 축제로 거듭나고 있다.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 사랑하는 가족, 친구 그리고 반려동물과 함께 즐길 수 있었던 행복한 시간. 또 하나의 가족을 위한 그들의 연주는 앞으로도 계속된다. 가족이요. 같이 있으면 재밌고 즐거우니까요. 반려견이란 친구 같은 존재입니다. 같이 친하게 지내고 또 나를 알아주고 그래서 친구 같은 존재인 것 같습니다. 아가들을 빼놓고 저를 생각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 가슴으로 난 내 새끼예요. 사람처럼 말도 잘 듣고 하나의 가족이죠. 한 단어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가족. 전국시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54분 지나고 있습니다. 어제 시간당 40mm가 넘는 비가 내리면서 순천과 광양은 호우주의보가 내려질 정도로 간만에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현재는 일부 지역에만 간간히 비가 내리면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도 곳에 따라 소나기 오는 곳이 있으니까요. 외출하실 때 우산 챙기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비 덕분에 더위가 한풀 꺾이고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4에서 5도가량 낮은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 후반 한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반짝 더위가 있겠지만요. 9월 초가 되면 완전히 사라지면서 완연한 가을로 접어들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충북 단양으로 가보겠습니다. 봄부터 이어진 가뭄에 때 아닌 여름 폭우까지 겹치면서 요즘 정말 채소값, 과일값이 고공행진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맛도 좋은 영양 좋은 이 제철 식재료 포기할 수는 없겠죠. 요즘 단양에서는요, 제철 맞이한 수박과 마늘 수확이 한창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올해 또 풍년을 맞이했다고 하거든요. 그 생생한 현장 직거래 장터에서 확인해 보시죠. 품질 좋은 농산물로 단양에 부는 신바람. 첫 번째 주자 수박 납시오. 아이고야, 이건 수박이 괜찮네. 늦더위 잡는 주인공이죠. 저도 하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다. 단양하면 마늘, 마늘하면 단양. 마늘 또한 빠질 수 없습니다. 먹어보면 달고 향이 좋아요. 지역을 넘어 전국에서 알아주는 단양군 대표 여름 농산물 수박과 마늘 함께하시죠. 산 좋고 물 좋아 농작물만 심었다 하면 풍작을 이루는 충북 단양군 어상천면. 요즘 한창 제철 맞은 수박밭에서 농부들 일손이 쉴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엄한 수박을 신문지로 꽁꽁 싸매더니 넝쿨을 끌어다 이불 덮듯 덮어줍니다. 배가 뜨거우면은 살도 막 비잖아. 그러듯이 이거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지. 하나하나 다 해야 돼 이걸? 그럼요. 작물은 농부의 발소리를 듣고 연근다고 이렇게 정성을 다하니 수박이 실한 건 당연지사. 아이고야, 이건 수박이 괜찮네. 좋네. 소리도 좋아. 농사 짓는 사람들은 이 소리 들어보고 내용물을 판단을 하거든요. 소리가 어떤데 한번 들려주세요. 소리가 이렇게 맑은 소리가 나야 됩니다. 부지런한 농부들의 노력 말고도 이곳 수박이 좋은 이유, 자연 조건도 한 몫을합니다. 아침 저녁 일교차가 큰 석회암지대라 밭작물 재배에 안성맞춤이라는데요. 다른 지역보다가 황토 땅에다 석회암지대 그래가지고 더 당도도 더 나오고 더 맛있어요, 여기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얼마나 더 높은데요? 다른 데 거는 보통 8에서 10브릭스 나오는데 어상천 거는 11에서 13브릭스까지 나옵니다. 1970년대부터 재배를 시작해 명실상부 일대 농가 효자 장목. 일단 수박의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10kg 미만은 명함도 못 내밀 정도요. 15kg 되는 것도 흔하다는데요. 여기에 껍질이 얇고 씨가 적으며 당도가 높아 수확해서 포장해 놓기가 무섭게 팔려나간답니다. 그런데 수박이 되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어상천 수박이라고 표시라도 하는 건가요? 꼭지에서 말라 들어가면은 말라 들어간 거를 조금이라도 더 덜 극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워낙에 수박으로 유명한 고장. 수박철이 시작되면 5일마다 서던 장이 몇 날 며칠 계속 되는데요. 판매 품목은 오로지 수박 한 가지. 잡았어. 아니 수박이 씨도 없어 어떻게? 아니 크다란 걸로 주세요. 충청도 인심 아니랄까봐 큼지막하게 자른 시식용 수박. 하나씩 집어들고 맛보더니 다들 한마디씩 하는데. 감사합니다. 맛있다. 단양군도 알리고 수박도 홍보하고 더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고자 열린 어상천 수박 직거래 장터. 그야말로 문전성시입니다. 어상천 수박이 맛있다고 해서 일부러 시간 내서 왔습니다. 드셔보니까 어때요? 달고 맛있어요. 근데 다른 수박도 맛있잖아요. 다 차이점 있어요? 차이점 있어요. 뭐요? 더 맛있어요. 그런데 까다로운 도회지 주부들 맛만 가지고는 성에 안 찼던 걸까요? 여기는 신문지를 씌워놓는 게 왜 씌워놓는 거예요? 햇빛 받지 말라. 이게 너무 크면서 햇빛에 익으면 수박이 나중에 여러 가지에서 터져요. 근데 이게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이게 햇빛을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당도가 좋잖아요. 햇빛은 이제 줄기가 받아요. 잎이 받아야지. 이게 영양소를 받고. 내 가족이 먹을 건데 신중히 고르는 건 당연한 일이죠. 물어보고 두드려보고 먹어보고 가격까지 맞춰본 뒤에 15,000원? 드디어 구매 결정. 저기 수박을 한 통 사왔어요. 여기 수박 나는 고장인데 너무 맛있네. 어상천 수박이라고 택배로다가 하나 보내려고 그러는데 주소 좀 크게 하나만 찍어줘요. 응? 애들 주소. 훨씬 싸죠. 이게 서울에 가서 이거 같은 거는 22,000원, 2만원 싸야. 세일해야 18,000원인데 굉장히 싸고 아주 맛있고 싱싱하고 좋네요. 잘 먹었습니다.
왜 아니겠어요. 안 그래도 일반 수박에 비해 몇천 원씩 웃돈을 줘야 살 수 있는 수박인데 산지에서 저렴하게 구입하니 소비자들 좋고 힘들게 농사지은 농산물 불티나게 팔려나가니 농부들도 좋지요. 다음에 개인적으로 찾아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이래저래 모두가 행복한 날입니다. 여러분들 저희 어상성 수박을 많이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도에는 이거보다 더 맛있는 수박을 생산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급하겠습니다. 내년에 많이 오세요. 그 시간 단양읍내도 북적북적 소란스럽습니다. 제철 맞은 마늘과 함께하는 풍성한 축제. 봄부터 이어진 가뭄과 여름 내 계속된 폭우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작황에 좋은 단양 햇마늘을 만날 수 있는 곳이죠. 예, 이번 행사는요, 저희 단양 마늘의 우수성을 널리 좀 알리고 저희 단양 황토 마늘이 국가 브랜드 대상, 농특산물 브랜드 대상을 받았거든요. 이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소비자와 함께하는 축제입니다. 지난해 가을 파종에서 맑은 물, 시원한 바람, 뜨거운 햇볕, 농부들의 땀방울을 자양분 삼아 알알이 큼지막하게 자라 얼마 전 수확한 마늘. 16,000원 하자. 예? 아이고 너무 17,000원? 직거래 장터에서 저렴하게 구입하는데요. 이 마늘이요. 단양에 있는 마늘이 진짜 좋아요. 이거 가지고 식염도 하고 또 이제 흑마늘도 하고 씨도 좀 하고 그러려고. 다른 데랑 마늘 좀 틀려요? 틀리죠. 어떤 점이요? 뭐 과학적인 성분은 얘기할 줄 모르고 일단 먹어보면 달고 향이 좋아요. 단양 마늘이? 네. 맞습니다. 단양 마늘하면 단단하고 저장성이 강한 한 지역 마늘로 맛과 향이 뛰어나기로 유명하죠. 이거는 6개고 이거는 4쪽이에요. 기본적으로 이건 6개를 까야 되는데 이건 4개만 까도 거의 같은 양이 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마늘 까는 작업이 훨씬 더 수월합니다. 마늘의 고장답게 단양 마늘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마늘은 종자로 번식하는 작물이 아니고 땅 속에 있는 종부로 영양 번식 작물입니다. 그래서 토양 전염성 병균이 많이 감염돼서 같은 씨를 사용해서 계속 농사를 짓게 되면은 해마다 수량이 한 10%씩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마늘연구소나 농촌자령청에서 마늘 신품종을 육성을 좀 해오고 있습니다. 단양 마늘 하면 흔히들 육종 마늘 하는데 이는 알이 6개라서가 아닌 품종 이름입니다. 때문에 단양에서는 보다 양질의 마늘 농사를 위해 다양한 품종을 개발 중인데요. 그렇게 해서 탄생한 4종 마늘. 일단 껍질 벗기기가 엄청 수월하네요. 같은 크기면서 쪽수가 많으면 마늘 까는데 많이 불편하고 쪽수가 적을수록 마늘 까는 작업이 훨씬 불편해집니다. 농업도 경쟁력입니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이 함께해야 농사도 성공을 이룰 수 있는 법이죠. 그런 의미에서 단양 마늘 앞으로가 더욱 기대됩니다. 단양의 황토 마늘을 널리 소비자들에게 알리고 단양의 브랜드 가치 및 농가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이라 쓰고 노력이라 읽는 성실한 농부들이 이룬 값진 결실. 달달한 맛은 기본, 빼어난 크기와 품질로 여름 과일 왕좌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수박과 똑똑한 농부들의 노력으로 맛과 양, 수확량까지 해마다 진일보하고 있는 마늘. 단양의 여름 농산물은 올해도 풍년입니다. 저는 마늘하면 사실 우리 지역 고흥 마늘만 알아주는 줄 알았더니요. 이 단양 마늘도 인기네요. 품종 개량 등 농민들의 다양한 노력이 있기에 지금의 이 풍년의 그런 계기가 온 것 같은데요. 이 풍년의 기운이 전국적으로도 넘실넘실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을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죠. 새로운 계절 참 반갑긴 하지만요. 떠나가는 여름 또한 참 아쉽습니다. 2017 남은 여름 그 아쉬운 마음 달래드리고자 준비했는데요. 경주와 포항에서 즐기는 문화 바캉스 지금 떠나보시죠. 입추가 지났지만 더위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여름은 아직 한창인데 이미 휴가를 다 써버린 당신을 위해 준비한 우리 동네 피서 방법 꿀팁 총정리. 가까운 곳에서 신나게 즐기며 여름날을 보낼 수 있는 멋진 문화 행사들을 추천합니다. 8월에 펼쳐지는 전시부터 공연까지 한여름 문화 바캉스 지금부터 함께 떠나볼까요? 아직도 더위를 피하러 은행이나 카페만 가시나요? 멋진 예술 작품과 함께 할 수 있는 전시관은 어떨까요? 경주 예술의 전당에서는 2017년 붉은 달개해를 맞아 계림을 담은 특별전 계림 신화의 숲 전시를 마련했습니다. 계림은 신라의 기말지 탄생설화가 시작된 곳이면서도 예술가들한테 많은 영감을 주는 예술가들의 사생의 장소예요. 그래서 그런 장소를 조금 더 예술적인 관점을 부각시키고자 이번 계림 신화의 숲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전시에는 다양한 작가들이 참여했는데요. 덕분에 계림의 과거와 현재는 물론이고 계절마다, 시선마다, 그리고 그림의 기법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계림의 여러 표정들과 멋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 총 45명의 작가님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조선시대 문인화가 조속의 금계도를 비롯해 경주 출신 황술조 손일봉 작가님과 타지역 작가님, 이응노, 오신출 작가님 등 많은 작가님들이 이번 전시에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70여 편의 작품 사이를 거닐다 보면 마치 숲속을 산책하는 듯한 기분이 드는데요. 다양한 작가, 다양한 시대의 그림들이 한자리에 걸려진 만큼 특별한 의미가 담긴 작품도 있을 것 같은데요. 김봉진 작가님이 1945년에 제작한 유화 그림인 계림이고요. 이 계림은 김봉진 작가님이 10대 때 유화로 완성한 첫 번째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때 있던 액자, 제작했던 액자 상태 그대로 이번 전시에 출품을 해주셨습니다. 이 외에도 멋진 작품들이 정말 많습니다. 마음까지 시원해지는 계림 작품들에 대해 좀 더 알고 싶다면 매일 11시, 2시, 4시에 진행되는 도센트 프로그램을 놓치지 마세요. 작가분들이 그려놓으신 그림이 그 똑같은 장소를 그렸는데 느낌이 너무너무나 다 다르신 것 같아요. 네, 너무 지금 잘 보고 갑니다. 네. 계림이 숲을 대상으로 그린 그림들이 많다 보니까 마치 숲을 거낸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마치 피서를 온 듯한 그런 느낌도 들고 좋았습니다. 계림 신화의 숲은 전시와 함께 음악회, 조향체험 등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어 온 가족이 함께할 문화 바캉스로 제격인데요. 계림의 4계절을 볼 수 있는 이번 전시는 9월 10일까지 계속됩니다. 눈이 즐거웠던 전시회에 이어 이번엔 어떤 문화 행사가 기다릴까요? 경주 예술의 전당으로 시민들이 모여들고 있는데요. 재밌는 공연이라도 있는 걸까요? 오늘 뭐 보러 오셨어요? 8월에 눈 내린다고 해서 왔어요. 눈 내린다고 눈 보러 왔어요. 아니, 8월에 눈이 내린다고요? 한여름밤 눈이 내리는 마법 같은 공연. 8월에 눈 내리는 경주 예술의 전당이라는 이름으로 매년 여름 경주 시민들의 더위를 식혀주는 다양한 공연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멀리 휴가를 못 가는 일반 시민들을 위해서 아주 가까운 곳에서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공연을 통한 문화 바캉스라는 취지로 본 공연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돌발 상황 발생. 갑작스레 내린 비로 야외 공연이 취소되고 실내 공연장으로 장소를 옮기게 되는데요. 아쉽게 눈 내리는 장면은 볼 수 없게 됐지만 눈보다 더 환상적인 공연으로 여름밤 더위를 식혀줄 아티스트가 리허설에 한창입니다. 안녕하세요, 조관우입니다. 이런 데서 클래식을 듣거나 아무튼 그런 정통음악을 들으면서 눈을 감고 있으면 굉장히 그 평온함과
피로감이 싹 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야말로 굉장히 그나 문화 바캉스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그럼요. 눈 내리는 효과는 없어도 멋진 음악과 함께하는 시간이 진짜 피서, 진짜 문화 바캉스죠. 하나 둘 객석을 가득 채우는 시민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공연을 기다립니다. 얼마나요? 많이요. 일단 제목이 눈 내리는 이니까 올여름 무척 더웠잖아요. 그래서 시원할 것 같죠. 공연 재밌게 보고 갈게요. 드디어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공연의 주제는 바로크투 재즈. 30인조 코리아 필하모니 팝스 오케스트라와 성악가, 가수 조관우가 함께하는 한여름밤 재즈 여행이 펼쳐졌습니다. 모처럼 좋은 음악을 해서 제 마음도 뿌듯하고요. 객석에서도 너무 반응 많이 해주셔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여름밤을 식혀줄 멋진 음악회를 보고 나와 시원한 아이스크림까지 선물 받으니 이보다 더 즐거운 바캉스가 있을까요? 더위를 아주 싹 날려주는 8월에 진짜 눈이 내리는 것 같은 그런 신나는 공연이었고요. 너무 더움이 싹 가셨고요. 또 나오니까 이렇게 시원 아이스크림까지 줘서 너무 좋았어요. 포항 시민이라면 문화협회에서 여름밤 더위를 식혀보는 건 어떨까요? 문화 바캉스 마지막 추천 프로그램은 문화협회에서 펼쳐지는 상설 공연 하하야 놀자입니다. 하하야 놀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간에 한자가 섞여 있어요. 이게 보면 여름하, 강변하, 그리고 밤야로 되어 있어서 여름에 포항 운하 수변에서 밤에 문화를 함께 즐기자는 의미로 해서 하하야 놀자, 다 같이 문화로 놀자라는 의미로 타이틀을 정하게 됐습니다. 여름밤 시민들의 문화 바캉스를 위해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모였습니다. 공모로 선정한 16개 단체가 매주 토, 일 밤마다 공연을 펼치고 있죠. 무용도 있고 연극 그리고 우선 샌드아트 같은 조금 비주류의 그런 장르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팀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오늘 공연의 주인공은 미르하라 동아리 무용단과 고엔고 하모니카 앙상블. 모두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의 공연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연습했기 때문에 잘할 겁니다. 오늘 공연 재밌게 잘 하겠습니다. 공연 시작 시간이 다가오자 저녁 산책을 나왔던 많은 분들이 익숙한 듯 객석을 채우고 있는데요. 오늘 공연도 흥행대박 기대해도 되겠죠? 조금 화려할 것 같아요. 구경은 화려하고 뭐 재밌을 것 같아요. 시원한 바람도 불고 멋진 공연도 보고 재밌어가지고 토요일 일요일은 내와요. 드디어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아름다운 운하의 야경도 즐기고 지역문화 예술인들의 멋진 공연도 만날 수 있는 시간. 이렇게 시원한 여름밤이 흘러갑니다. 너무 좋았고요. 여름 더위를 확 날려주고 너무너무 멋있게 재밌게 잘 봤습니다. 포항 시민들 어차피 힐링하는 거라니까 그런 부분에서 마음의 안식도 좀 되고 한여름에 이 더운 날씨에도 아주 시원한 한 줄기 폭포수 같았습니다. 포항 운하 플라워트리 광장에서 만나는 주말 문화 바캉스 하하야 놀자. 앞으로도 다채로운 공연으로 여러분의 여름밤을 책임질 예정입니다. 하하야 놀자 저희 9월 24일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시민분들 많이들 놀러 오세요. 먼 길 떠나지 않아도 즐거운 추억과 여유로운 휴식이 되어줄 감성 가득한 시간들. 8월에 즐기는 문화 바캉스 놓치지 마세요.
네, 8월에 눈이 내리는 경주 예술의 전당 공연부터 포항 운하에서 펼쳐지는 하야 놀자까지 참 다채롭게 즐겨봤습니다. 여러분도 남은 여름 문화 바캉스 떠나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번에는요, 여름에 빼놓을 수 없는 국민 디저트죠. 아이스크림의 매력 속으로 푹 빠져보시죠. 막대 아이스크림부터 부드러운 소프트 아이스크림까지 어떤 종류의 아이스크림을 좋아하시나요? 눈과 이 모두 사로잡는 아이스크림의 달콤한 변신 지금 시작합니다. 더위를 꽁꽁 얼려준다는 소식을 듣고 찾은 이곳. 곳곳에 알록달록한 색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가게가 아기자기하면서 되게 이국적이에요. 저희가 하와이에서 가장 많이 먹는 하와이식 아이스크림을 파는 가게예요. 주문 즉시 얼음을 갈아 마치 빙수처럼 만드는 이곳 아이스크림은 하와이 사람들이 서핑 후 즐겨 먹는 디저트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입에서 사르르 녹는 달콤함이 매력 만점입니다. 이거 지금 눈사람 같은 콘 아이스크림 같아요. 네, 이게 미국에서도 많이 먹는데 미국에서는 얘를 스노우콘이라고 불러요. 꼭 콘 아이스크림 같이 생겨서요. 여기서 끝이 아니죠. 겨울왕국 아이스크림의 활용점정. 하나도 아닌 3가지 시럽을 듬뿍 뿌려줘야 진정한 하와이식 아이스크림이 완성되는데요. 와! 색깔이 너무 예뻐요. 먹기도 전에 눈이 먼저 즐겁습니다. 과즙을 이용해 직접 만든 천연 시럽으로 최강의 달달함을 한 번에 맛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총 9가지 시럽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선택하신 3가지를 뿌려드렸어요. 웬만하면 저희는 지금 다 만들고 있고요. 매번 이렇게 새로 만드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새로 만들어서 먹을 때 제일 맛있고 되게 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시럽 하나에도 굉장히 정성이 많이 들어간 거네요. 맛있어요? 이렇게 드시면? 스푼으로 드실 줄 알았는데. 원래 저 이렇게 먹을 때. 네, 얼른 먹고 싶은 마음에 그만. 진정하고 한 스푼 입에 넣었는데요. 3가지 맛이 섞여서 더 오묘한 맛을 내더라고요. 얼음이 하삭하삭 입에서 씹히니까 앞에 바다가 펼쳐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번엔 상큼한 과일과 아이스크림이 만났습니다. 일석이조라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거죠. 입에 넣는 순간 과일의 상큼함과 함께 속까지 시원해지는 기분인데요. 하와이식 아이스크림의 매력을 살리면서 우리식으로 나름의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이 아이스크림이 처음에 먹었을 때는 약간 콘 아이스크림 같기도 하고 중간부터 빙수 같은 느낌도 들고 마지막에 쪽 빨았을 때는 샤베트 같았거든요. 뭔가 아이스크림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느낌? 북적이는 가게 앞. 과연 무엇이 사람들의 눈길을 이토록 사로잡는 걸까요? 아니 이건 철판 아닌가요? 이것도 가스불이시요? 철판 위에서 탄생 중인 이게 정령 아이스크림이 맞습니다. 오, 아이스크림인데 저희가 그 흔하게 보는 그 철판 요리 있잖아요. 아이스크림을 지금 그 철판에다가 볶고 있어요. 신기하다. 기존에 생각하던 아이스크림의 비주얼을 완전히 깨는 철판 아이스크림. 모양부터 궁금증 유발하는 탓에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았는데요. 먹어보기 전엔 도무지 알 수 없는 그 맛. 너무 궁금해지는 맛인데요. 신기해가지고 지나가다가 궁금해가지고 사봤어요. 처음이니까 철판 아이스크림이라는 걸 처음 보니까 이불을 말하는 거. 이불을 말아놓은 것 같아. 진짜 이불을 말아놓은 것처럼 동글동글 재밌게 생겼어요. 만드는 과정부터 평범함을 거부합니다. 철판이 재료가 얼면서 점점 아이스크림으로 변신하는데요. 아니 제가 살다 철판 요리는 많이 봤는데 지금 아이스크림을 여기에다 이용해서 만드는 거예요? 네, 여기 철판을 이용해서 여기 영하 40도까지 떨어지거든요. 이게 외국에서 좀 시작을 됐는데 이게 좀 신기하잖아요. 만드는 거 보면 이제 이래서 아이들이 좋아하게 돼서. 철판 요리는 다 뜨겁다는 고정관념을 벗어난 마성의 매력. 보는 재미에 먹는 재미까지 마치 아이스크림 꽃이 핀 것 같죠?
차가운 철판 위에서 열심히 움직인 덕분일까요? 쫄깃한 식감이 정말 제대로였습니다. 아, 날씨가 이렇게 더운데 그래도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먹으니까 더위를 한 70%는 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등장부터 여심 사로잡는 마지막 아이스크림. 평범해 보이지만 숨겨진 비밀이 하나 있는데요. 이때 등장한 정체 모를 가루. 아이스크림 가게에 난데없이 등장한 이 가루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아이스크림인데 왜 이렇게 더워요? 저희가 이게 천연적으로 만드는 아이스크림이라서 아이스크림 원료는 약간 끈적한 부분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전분하고 쌀가루를 이용해서 하고 있어요. 그 이외에 또 10가지 이상의 곡물, 우유만 또 들어가거든요. 와, 이게 10가지 이상의 곡물이 들어간 아이스크림이에요? 오직 건강함을 담아 만드는 게 목표라는 사장님. 먹는 것부터 작은 용기 하나하나까지 자연 친화적인 제품을 사용하는데요. 덕분에 아이들도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답니다.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다 드셨어요. 굉장히 맛있었나 봐요? 네, 아이들이 잘 먹네요. 맛도 담백하고 좀 아이스크림이긴 하지만 아이들한테 건강에 좀 나을 것 같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올라가는 재료 모두 합성 첨가물 없이 천연 재료 그대로를 사용하는데요. 건강을 생각한다고 해서 비주얼이 빠질 수는 없겠죠. 저희는 이렇게 다 만들어진 아이스크림에 천연 고명을 넣거든요. 이제 아이스크림 드실 때 심심하지 않게 저희 한국적인 천연 재료를 이제 드시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고, 여기 또 아이스크림 드실 때 눈으로도 먹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꽃하고 저희가 이렇게 인절미볼 하나 예쁘게 올려서 이렇게 드리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이제 손님들 받으실 때도 그냥 꽃다발 받는 기분이잖아요. 그냥 보는 순간 정말 기분이 너무 좋아져요. 먹는 사람의 기분까지 좋게 하는 정갈한 아이스크림. 아기자기한 재료들 사이에 단연 이 떡이 눈에 띄는데요. 떡인지 아이스크림인지 잘 모르겠죠. 오, 녹는 거 보니까 아이스크림이에요. 아이스크림 속에 떡을 넣어 직접 손으로 빚어낸 일명 한국식 디저트인데요. 한 입에 쏙 들어가는 크기에 겉은 차갑고 속은 쫄깃한 재미를 줍니다. 식감이 진짜 재밌죠. 굉장히 똑같은데 차가운 반전이 있네요. 네, 그렇죠. 찹쌀떡의 쫀득쫀득함도 되게 좋아요. 정말 차가운 아이스크림하고 마지막에는 쫀득쫀득한 떡 이렇게 느낄 수 있어서 인절미 아이스볼도 손님들이 떡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다가 드시면은 아이스크림이네 이러고 깜짝 놀라시기도 하세요. 아이스크림은 그저 달고 시원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에 건강과 연결시키긴 쉽지 않은데요. 건강한 재료만큼 담백하고 고소한 맛이 입안 가득 느껴졌습니다. 저는 여름에 더울 때 이렇게 막 아이스크림 너무 좋아하는데 이렇게 엄마가 배탈 난다고 많이 못 먹게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지금 들어가는 재료들이 다 막 천연, 건강 이런 거여가지고 아이들이 먹기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아이스크림이 빨리 녹는 이유가 저희가 점성제 같은 게 하나도 없거든요. 벌써 녹았어, 벌써. 네, 맞아요. 그래서 아이들 아이스크림 처음 시작할 때 그때 저희 아이스크림 많이 드시러 오세요. 믿을 수 있는 재료들이 들어가니까 어른들도 물론이고 아이들까지 믿고 먹을 수 있는 건강한 아이스크림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가장 친근한 여름 손님 아이스크림. 다양한 변신을 거듭하며 여름을 시원하게 책임져주는 매력 아이스크림으로 막바지 여름 달콤하게 이겨보시는 건 어떠세요? 맛도 맛있지만요, 모양도 너무 예쁘고요. 거기에 건강까지 생각했다고 하니까 그야말로 착한 아이스크림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도 올 여름 가기 전에 이 달콤한 아이스크림 제대로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동네 게시판 함께 하시죠. 동초제 판소리를 완성한 고흥군 출신 김현수 명창의 위협을 기리고 또 전통 국악인의 발굴 육성을 위한 제19회 고흥 동초 김현수 전국 판소리 대회가 다음 달 9월 고흥에서 개최됩니다. 9월 23일 예선을 거쳐서 9월 24일 본선이 진행되는 이번 판소리 대회에 참여를 원하는 분들은요, 9월 21일까지 방문이나 이메일 또 우편 등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는 고흥군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하시면 되고요. 판소리대회와 관련해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한국국악협회 고흥군 지부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역 곳곳에 살아 숨쉬는 순천의 역사를 만나는 마을로 둘러보는 역사도시 순천 프로그램이 내일 저녁 6시 30분 순천 시민협력센터 1층에서 진행됩니다. 생방송 전국시대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